안녕하세요, 황금은구입니다. 스펙 속이는 사기 제품이 많기로 소문난 프로젝터 업계. 채널 초창기 이적 어떤 제품을 걸러야 호구 잡히지 않는지 친절하게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메일함을 확인하다가 이건 도대체 뭐하는 제품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성비 프로젝터 리뷰 의뢰가 들어와서 오늘은 가성비 프로젝터의 기준을 25년 기준으로 다시 세워보고 내친 김에 추천 제품까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터를 살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밝기입니다. 흔히 프로젝터의 밝기는 루멘과 안시루멘으로 표기됩니다. 이 둘을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루멘은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밝기를 직접 측정한 것이고, 안시루멘은 프로젝터에서 나온 빛이 스크린에 투사되었을 때의 밝기를 측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은 프로젝터 빛이 아니라 스크린이니 안시루멘 수치를 봐야 합니다. 프로젝터 빛을 직접 보면 눈이 멀어버리니까 말이죠. 프로젝트를 밤에 시청하려면 1000 안시루멘 이상이면 되고, 낮 시청의 경우 2000 안시루멘 이상 되어야 원활한 시청이 가능합니다. 2000 안시루멘은 루멘으로 치면 2만 루멘이니 2000 루멘짜리 프로젝터를 구입하면 200 안시루멘을 구입한 것이 되겠죠. 그럼 밤에도 감상이 힘들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단위를 주의해서 봐서 호구되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4K까지 출력이 가능한 프로젝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입력 해상도가 아니죠. 출력 해상도가 최소 1920, 1080, 즉 FHD급은 되어야 제대로 된 영상 감상이 가능합니다. 절대 입력 해상도로 사기치는 제품을 주의해주세요. 프로젝터 해상도 볼 때는 뭐다? 출력 해상도, FHD 이상.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주의점은 명암비입니다. 명암비는 영상 감상 시 몰입도를 높여주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프로젝터는 최소 1만 대 1 이상 되어야 영상 감상용으로 적합하니 꼭 명암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암비가 낮으면 물 빠진 색감이 나고 영상질이 한없이 떨어져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품 판매하는데 명암비가 없다? 무조건 거르기 바랍니다. 명암비는 몇? 1만 대 1 이상. 네 번째는 프로젝트 종류입니다. 크게 프로젝터는 DLP 프로젝터와 LCD 프로젝터로 나뉩니다. 두 프로젝터 방식의 화질을 비교해보면 DLP 프로젝터의 경우 높은 명암비와 선명함이 장점이 있는 반면 구조상 무지개 현상이라는 특유의 화면 오류가 있어서 눈에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LCD 프로젝터의 경우 DLP에 비해 명암비는 낮으나 밝기가 높고 색담과 색재 현역이 우수하고 자연스러운 컬러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장시간 사용 시 패널의 열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내구성의 경우 부품수가 적고 밀봉 구조인 DLP 프로젝터가 LCD 프로젝터 대비 뛰어나고 무게도 가벼워 휴대성이 좋습니다. 또한 DLP는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만큼 유지 보수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허나 가격의 경우 LCD 프로젝터가 훨씬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DLP 프로젝터는 명암비, 선명함, 내구성, 무게, 유지보수 편리함이 장점, LCD 프로젝터는 밝기, 색감, 저렴한 가격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LCD 프로젝터에도 방진 방식이 적용되어 내구성이 높아지는 등 두 프로젝터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화질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터의 경우 밖에서 보는 일이 드뭅니다. 야외에서 시청하더라도 고정시켜서 보기 때문에 장소를 자주 이동하지 않는다면 무게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가정에서도 이동이 부담 없는 사이즈라면 설치 해제가 간편해지기 때문에 가벼워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보통 소형 사이즈로 분류되는 프로젝터는 3kg 이하이니 집에서 프로젝터를 이동해서 보는 경우가 잦다면 3kg 이하의 프로젝터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소음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쓰는 영상 감상용 기기에서는 스피커든 헤드폰이든 소리를 같이 듣기 때문에 30dB 이하로 선택하면 스피커 소리에 묻혀 크게 소음 불만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프로젝터의 기준은 30dB 이하로 골라야겠죠? 소음은 표기를 하지 않는 제품도 많기 때문에 꼭 해당 제품의 리뷰를 참고해서 소음 측정치를 체크하면 좋습니다. 프로젝터를 사는 이유가 대형 화면인데 설치할 수 있는 거리 확보가 안 되면 스크린이 작아져서 TV보다 작은 화면으로 영상을 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환경에 맞춰 꼭 100인치 투사거리가 확보되는지 잘 살펴보고 구입해주세요. 여덟 번째는 사운드입니다. 사실 프로젝터 자체 사운드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투사거리 확보 때문에
프로젝터가 몸 뒤에 위치하게 되는데 소리가 화면이 아닌 뒤에서 들려오면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젝터 보시는 분들은 블루투스 스피커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해서 영상을 감상하는데요. 하지만 스피커가 좋은 것이 탑재되어 있다면 나쁘지 않겠죠? 근데 가끔 안다니만 못한 저급 스피커로 생색내는 프로젝터가 있기 때문에 기왕 달릴 거라면 5W 이상 스피커가 탑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OS의 탑재 여부입니다. 여러 OTT 영상을 무리 없이 감상하려면 운영체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OS를 탑재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입해야 하는 등 추가 지출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OS만 보지 말고 OS에서 돌아가는 OTT 앱들을 제대로 지원하는지, 고해상도를 지원하는지 꼭 체크하기 바랍니다. LG의 웹OS 같은 경우 버전에 따라 지원하는 OTT도 제각각이고 안드로이드 OS도 마찬가지이니 꼭 프로젝터 사기 전에 필수 체크하세요. 열 번째는 자동 초점 키스톤 기능입니다. 거리나 각도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화면 사이즈를 교정해주는 키스톤 기능은 프로젝터 이용 시 없어서는 안 되는 편의 기능입니다. 키스톤이 수직만 지원한다거나 수동으로 잡아줘야 한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점도 열심히 다이얼을 돌려가며 아날로그로 잡아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도 제대로 초점이 안 잡힌다 이러면 난감해집니다. 따라서 자동 초점과 키스톤을 지원하는지 꼭 살펴보세요. 열 번째까지 좋은 프로젝터의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부합하면서 기본을 지키는 가성비 프로젝터가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터는 픽스톤의 신제품 D9W 미니입니다. 다소 생소한 브랜드지만 판매 페이지 후기를 보니 호평이 많고 제가 직접 써보니 이 제품 진짜 물건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물건이었는지 앞에 우리가 잡아둔 기준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설명 때려보겠습니다. 우선 가격이 할인가 20만원 초반대입니다. 우선 제가 예전에 가성비 원탑으로 추천해줬던 풀 HD 프로젝터인 LG의 PF50KS가 정가가 50만원 중반대, 중고가가 30만원대거든요. 픽스톤 D9W 미니가 새 제품 할인가 20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LG 제품을 여러 면에서 압도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2025년 대륙의 기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우선 첫인상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외관, 마감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막상 투사를 시작하니 반전이었습니다. 미친 제품이더라고요. 우선 제가 아까 해상도가 FHD는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해상도는 FHD 탑재로 영상 감상에 적합했고요. 밝기가 무려 2500 안시 루멘입니다. 처음에 루멘으로 사기치는 줄 알았더니 안시 루멘이 맞더라고요. PF50KS가 600 안시 루멘이거든요. 낮에는 암실 커튼을 치지 않으면 보기 힘든데 이거 살 때 저 40만원 주고 샀거든요. D9W는 거의 절반 가격으로 4배의 밝기를 보여주고 형광등 아래에서도 감상이 가능한 밝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명암비는 어떨까요? 제가 아까 최소 1만 대 1은 되어야 영상 볼 때 적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의 명암비는 2만 4천 대 1로 영화 감상에 무리가 없는 준수한 스펙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볼 때나 게임을 연결해서 할 때 색감, 밝기에서 더 고가의 제품을 압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앞서 설명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인 밝기, 해상도, 명암비는 통과한 셈이죠. LCD 프로젝터 특유의 단점들은 어떻게 보완이 됐을까요? 앞서 LCD 프로젝터의 경우 DLP 프로젝터에 비해 수명이 짧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D9W는 다른 저가 프로젝터와 다르게 밀봉 구조를 채택한 프로젝터로 내구성의 약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준이었던 무게의 경우도 기존 무거웠던 LCD 프로젝터 대비 가벼워진 2.97kg으로 소형 사이즈 기준이었던 3kg 이하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기준인 소음의 경우도 상당히 준수한 편으로 30dB 이하였는데요. 아내와 함께 프로젝터 바로 옆에 의자를 두고 게임을 플레이했음에도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소음 심한 제품은 막 머리가 아픈데 D9W는 소음도 정숙하고 세 가지 밝기의 투사 모드를 지원해서 밤에 투사할 경우 밝기를 낮춰 소음을 더 떨어뜨릴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일곱 번째 시청거리의 경우 100인치 투사거리 2.97m로 평균적인 투사거리를 닿고 있었고요. 여덟 번째 기준인 사운드의 경우 보통 2W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는 동일 가격대 프로젝터와 달리 5W 스피커가 탑재되어서 전혀 거슬리지 않고 준수한 사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홉 번째 기준인 OS에서는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안드로이드 12가 OS로 탑재되어 있지만 리모컨에 반응하는 동작이 굼뜬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앱 지원의 경우도 넷플릭스는 와이드바인 L3를 지원하고 있어서 고화질 지원이 안 되었고 웨이브도 사운드 싱크가 안 맞는 문제가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아직 출시 초기인 만큼 이 부분은 추후 업데이트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 허브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사용했는데요. 이럴 경우 고가의 셋톱박스를 살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의 앱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앱 설치나 로그인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편했습니다. 셋톱박스 구매보다는 이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열 번째 기준인 키스톤 자동 초점의 경우 오토 키스톤은 물론 렌즈 다이얼을 돌려서 초점을 잡아줘야 하는 기존 저가 프로젝터와는 다르게 리모컨으로 초점을 잡을 수 있어서 편리했고, 물건이 있으면 피해서 투사해주는 장애물 회피 기능에 자동 초점까지 투사 편의 기능을 모조리 제공해서 훨씬 쾌적하게 영상 감상이 가능했습니다. 앞선 기준에는 없지만 게임 기능도 훌륭했습니다. 프로젝터의 경우 입력 지연 등 인플렉 문제가 많은데 DVW의 경우 세심하게 저지연 게임 모드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저지연 모드를 활성화하니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고, 블루투스 5.0 지원으로 다양한 블루투스 기기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포트 지원도 넉넉해서 2개의 USB 포트, 2개의 HDMI 포트, AV 및 이어폰 단자, 랜선 포트 등 실사용에 필요한 포트를 제공해서 넉넉한 외부 기기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무선 미러링 기능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프로젝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터 기준과 함께 가성비 갑의 제품 D9W 미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진짜 제품을 협찬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쓰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제품이 괜찮아서 놀랬던 기기였습니다. 사실 낮에 이 정도 해상도로 감상이 가능하려면 LCD 프로젝터밖에 선택지가 없거든요. 최근 출시된 LG 시네빔 튜브도 500안시 루엔입니다. 얘가 정가가 100만원이 넘거든요. 하지만 LCD 프로젝터의 경우 DLP 방식 대비 짧은 수명과 내구성, 무거운 무게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전과 달리 무거운 무게나 내구성 등 약점들이 개선된 것 같아서 사용하는 내내 흐뭇했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프로젝터를 장기간 사용해봐야겠지만 가성비 제품이 많이 나오고 소비자 선택이 넓어지는 거는 저 같은 테크 리뷰어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여하튼 별 볼일 없는 채널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광고라도 가성비 제품으로 철저히 판단해서 가려받는 흑우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절묘한 가성비 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은메디어스.